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햇섭과 기존 위생관리 방식의 어떤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또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위생관리 방법은 최종 제품의 규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다 가다 보면은 48시간이라는 이상이 걸리는 그런 게 되는데 비해서 햇섭 시스템은 공정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함으로 해서 현장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요 관리점이 이탈되었다든가 검사 이탈되면은 바로 그 즉시 수도 그 다음 단계를 차단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중지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어떤 거 처리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 온도, 압력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적석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을 보면 원료가 있으면 원료가 입고가 되고 이제 입고 검사를 거쳐서 보관을 하고 실온 보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냉장 보관, 뭐 냉동 보관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뭐 가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 관리점이 되어 있으면은 가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열하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이 중요 관리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출하까지 가지 않는데 이 보통 기존의 방식은 끝까지 이 가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지도 가게 됩니다. 출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생물이 발생하면 모든 걸 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가열 공정을 관리를 하고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되면 여기 차단시키고 그러면 그대로 중요하게 이제 가열되고 난 다음 냉각시키고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을 때에 자가 품질 검사를 한다든가 뭐 외부에다 위탁을 보낸다든가 자사내에서 한다든가 해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어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출하를 한다든가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숙련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이 바로 이 햇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성을 두고 햇섭 관리를 하면은 훨씬 사전 예방적이고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HACCP에 대한 그 인증서가 있는데 여기 기존의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때부터는 이렇게 바뀌면서 대표자가 누구고 생년월 대표자가 이제 바뀌고 뭐 업소가 바뀐데 소재지가 바뀌면은 안 됩니다. 소재지가 바뀌면은 소재지라든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공정이 또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취소가 되죠. 그래서 식품종 과체주수다. 어떤 점을 중요 관리점으로 보냐 했을 때 항상 보면은 운영적인 그 중요 관리점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체주수를 살균함으로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것을 제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과 공정을 통해서 어떤 그 금속 물질이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조각이라 돌멩이라든가 이런 이물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공정. 그래서 여기는 항상 CCP를 표기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딱 만 3년을 둡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인정원에서는 요 날짜가 되기 6개월 전에 이 회사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네들 인정기간이 그 유효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니 6개월이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하세요. 재인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유효기간 표시는 3년입니다. 3년을 하고 조건은 소규모 햇섭 관리 기준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48조 3항 48조 2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3조 제3항에 따라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업체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체주수에 대한 유형별로 주게 됩니다. 식품종별. 이러한 것이 바로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재료 입고할 때에 공급업체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을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주요 위생안전조항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해썹 중점관리 주요사항에서 원료를 검사하지 않는다든가, 작업장 세척소독 및 개인위생이 실시가 안된다든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살균 소독을 하지 않는다. 용수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중요관리점 CCP 모니터링이라든가 모니터링회가 이탈이 되면은 그에 따르는 어떤 거 개선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가지고 인증을 취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 여러분 꼭 보시고 인증이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보고 해야 되겠고, 그 대신에 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서에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걸 잘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강화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어떤 거 사후심사를 나올 때 그 인증을 받고 그 다음 해 또 그 2년 후에 일이 나올 때 사후심사를 예전에는 나오기 한 달 전에 통보를 줬는데, 올해는 또 언제 통보를 주지 않고 아침에 전화를 해줘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침에도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이 사후심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러한 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 인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아주 좀 흐릿하게 나타나는데, 이 작업장에 대한 것들도 사실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청결구역, 일반구역, 그 다음에 물류동선, 뭐 사람동선, 청결구역 작업자, 일반구역 작업자의 동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동선이에요. 녹색 보니까 이게 냉장 창고에서 원료가 들어가고 선별실을 통해서 불림 세척장, 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그거 같아요. 순대 공장 같은데 냉동살균, 뭐 완제품 다 제품이 들어가서 제품되면 나오는 거, 외포장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물류동선인데, 그죠? 그래서 냉각실은 이제 충진하고 증수를 하거나 찌고 난 다음에 냉각을 하고 내포장하고, 요 내포장까지는 항상 청결 고정돼. 요 충진하고 이제 살균하는 이 정수하는 동안에 생물학적인 위해를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결구역. 요렇게 다 냉각을 하고 내포장할 때까지는 청결구역 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의 동선은 이제 이 위생전시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내포장실 나올 수도 있는데, 물류는 이렇게 후살균실 통해서 외포장줄을 통해서 보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작업장에 대한 것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되어져 있네. 이거는 이제 살균하는데 CCP 1B를 잡았어요. 그 살균하는 공정이 살균 온도를 얼마만큼 하고 시간을 얼마만큼 잡았을 때 살균이 완전히 되더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한계 기준을 정할 때 온도를 뭐 80도씨에서 30분 했다, 90도씨에서 30분 했다, 100도씨에서 30분 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시험 의뢰를 해서 만약 80도씨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발생이 나왔는데 90도씨에서 나오지 않고 100도씨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90도씨에서 반복 실험 3번을 해가지고 여기 90도씨에서 30분 하는 것을 CCP 조건으로 걸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펀칭, 성형, 냉각, 굳힘, 절단, 내포장하고 금속 건출은 내포장하고 난 다음에 검출을 했을 때 만약에 금속의 크기가 철이 뭐 2mm, 직경이 2mm,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2.5mm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면은 이런 것 금속 검출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 통과돼 가지고 금속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외포장을 하고
보관 냉동이나 냉장을 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외포장할 때에 공급하는 골판지 종이 박스가 되겠고, 내포장할 때는 요 P라는 폴리에틸렌은 내면입니다. 이 모든 이 원부 재료, 이제 이 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충진하는 이 재료들이 닿는, 식품이 닿는 내면이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안전한 어떤 그 물질이다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에 대한 성적표만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홀로 내포장을 한다는 기준이 되겠죠. 우리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종이컵 안에 종이가 컵이 외부에 있고 안에 폴리에틸렌과 같은 것을 더 씌웁니다. 라미네이팅 시키기 때문에 물이 금방 새지 않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포장재에 대한 성적표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글씨로 쭉 나와 있어요. 그 제48조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겹겠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서 이런 인정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의 요소 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인정 취소하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의 유효기간이죠. 그 제시 48조 3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오늘이 만약 9월 16일 같으면 3년 후 9월 15일까지를 인정기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정 유효기간은 당초 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을 이제 총리령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장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 이렇게 3년의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라든가 평가, 이 조사와 평가를 해보고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만약에 이렇게 인정했을 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 한다면은 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썹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죠. 그죠? 취소하는 경우가 중요사항 위반 시 즉시 인정 취소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여기 있죠. 즉시 인정 취소를 하는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위생 안전 조항이 1개 이상 위반이 될 때는, 또는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럼 주요한 위생 안전 조항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원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든가, 작업장이 세척 소독 및 개인위생을 실시 않았다든가, 중요관리점 CCP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개선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살균도 하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자외선 소독을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오존을 발생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적합 규정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했을 때 인정을 즉시 취소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기조사라든가 평가 점수가 60% 미만일 때,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85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기조사라는 게 사후 심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은 원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원료가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되겠죠. 지하수를 살균하지 않았다든가, 작업장이 지저분하다든가,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개선 조치를 실시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인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해썹에 대한 그 인정관리 취소지. 1번 원료관리예요. 원료를 하는데 입고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를 해가지고 주요 원료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수령 및 자체 검사가 필요한데, 이거 시험 성적표를 수령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죠? 농산물 등 시험 성적표 수령 어려운 품목은 관능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입고 차량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고 차량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입고 차량에 있는 타코메탄 같은 것도 관리를 하게 되겠고, 이런 것도 유관 검사를 하게 되겠죠. 여기 차량 있네, 그죠? 온도 및 청결 상태. 온도도 확인해가, 5도씨, 냉장 차량이라면 5도씨를 유지한다든가, 서류를 도축 증명서, 도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산물이죠. 축산물에 대한 등급 확인서, 또 유통기한이라든가 포장재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성상, 검수 및 보관을 하는 일지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취소가 되고, 그 다음 보면은 개인위생관리 및 작업장 세척 소독 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세척 작업장에 대한 거, 세척 방법, 또 소독 방법의 바닥, 주요 부위, 벽, 주요 부위, 천정, 문,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전부 정해두고, 도구는 어떠한 것을 사용을 하고,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작업자는 홍길동이다, 뭐 김말자다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항상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염소계 소독액 농도 모니터링하는 방법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는 거. 요건 테스트 페이퍼가 있는데 보통 동그라만 그 테스트 pH 메타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걸 보고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요거를 소독액에 넣는다든가, 해석한 소독액을 적당한 용기에다 들어서 쓴다든가 해서 요런 것을 뭐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든가, 그죠? 이게 락스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100ppm이다, 200ppm이다 사용한다는 거. 이건 pH 소독액 농도로 염소 소독을 하는 경우에 쓴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에 대한 관리.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 금속 검출기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든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한계 기준이 이탈됐으면은 이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공정을 중지를 시키고,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정 중에 일어났는 이런 이탈됐을 공정 중에 일어났는 것을 폐기 처분을 한다든가 다시 돌린다든가 해야 됩니다. 일지 기록, 모니터링 일지를 확인한다든가 승인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저 모니터링하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정 기준을 취소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 관리점에 대한 관리가 해습에서는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이탈할 지 개선 조치를 꼭 실시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시행규칙 별표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담당자가 만약에 금속 검출을 할 적에 시편을 제품 가운데 넣느냐, 또 한 오른쪽 귀퉁이 넣느냐, 뭐 아래쪽에 넣느냐, 위쪽에 넣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각각의 모니터링 했는 자료들을 항상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CP 관리를. 그 바이올로직을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피지컬도 그렇고 이런 거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정 취소가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CCP를 모아두었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라든가 뭐 식품안전관리인정원에서 보면은 이런 모아서 사용하는 이렇게 그 CCP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 막 이렇게 금방 작성했는 것이 표시가 나서 잘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요 관리점은 잘 그때그때 제때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용수관리,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쓸 때는요, 여기 그 용수 탱크가 있죠. 이 지수원에 대한 건 6개월에 한 번씩 여기 보면 반기별로 1회 이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연 1년 하는데 음료수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겠고, 비가열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를 하라. 좀 전에 제가 그 김치 같은 경우 얘기했죠. 김치는 비가열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특히나 지하수로서 세척수를 이용한다면은 특히 어떤 거 오존수라든가 아니면은 염소수라든가 뭐 또 이런 그 자외선 소독기와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소독장치 설치해 가지고 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미생물학적인 항목들이 마구 이제 그 어떤 그 뭐 세균, 대장균군, 뭐 일반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정식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 용수검사 성적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일반 세균은 이 콜로니를 형성할 때 100마리 이하가 돼야 돼. 1ml당 100마리 이하가 돼야 되고, 총 대장균군은 엄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장균군의 분원성, 이제 대변이라든가 소변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분원성 대장균군은 엄성이 돼야 되고, 그 결국은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그 분원성 대장균군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 세척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검사 주기는 용수 검사는 1개월에 한 번씩 미생물 검사니까 기록 관리는 용수 검사 성적표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조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해서 평가와는 별도로 수시로 혹은 기획 불시평가를 실시해서 실시를 한다든가 정기평가를 면제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해썹을 인정을 받은 업체들은 평상시에도 이 기준에 맞게끔 쭉 잘 이렇게 그대로 진행 이렇게 뭐 기준서에 맞게끔 공정관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작업장 관리를 잘 해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 인정심사 및 정기평가 시 검체 채취를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본인 그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정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엄격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업체가 다른 인정 그 기관에다가 시험 분석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는 업체에서 보낼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열 식품 같은 경우에 그게 주정을 좀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독액 같은 걸 뿌린다든가 하면 미생물은 또 사멸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 성적이 적합하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식약처에서 직접 가져와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는 무방비 상태에서 원래 본인 그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은 그 자체 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검체에서 이탈되어지는 뭐 세균이라든가 뭐 미생물이라든가 뭐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중금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규정에 맞게끔 그 어떤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시험 성적표에 맞게 적합한 그 내용, 그러한 그 관리 기준 안에 들도록 생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식약처에서는 이런 강화 조치를 해서 이제 우리 먹는 걸로서 장난치지 말라, 뭐 먹는 걸로서 식중독이 일어난다, 뭐 이러한 것들은 아예 사전에 철저히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교육을 강화시켜서 종사자들의 의식을 전환을 시키는데, 그 해썹팀원 팀장 교육을 대리 이수를 인정하는 규정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 적합 시에는 다음에 법정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적합하더라도 법정교육은 꼭 식품위생 교육은 받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고, 그죠? 그 받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팀장이나 팀원이 받으면은 그 받은 걸 대표성을 띠고 자기 회사에 있는 종 작업자들에게 대해서 또 교육은 할 수, 2차적으로 교육은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시킨다 해가지고
지방청이라면은 뭐 이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지방에 있는 지방청에서 헬스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방청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서울과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청, 뭐 강원도도 서울지방청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전은 충청남북도, 뭐 대구는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은 경상남도, 또 부산, 뭐 또 만약에 광주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해서 지방청, 그게 광주지방청 이렇게 해서 이러한 데서 교육을 실시를 함으로 해서 이런 헬스업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평상시에 어떤 그 위생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게끔 항상 교육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를 내겠는데, 식품위생법 제48조가 바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인증기준의 인증유효기관과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이제 PPT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는 조금 도움이 되지 싶은데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노력과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꼭 필요한 것이라 제가 오늘 이번 주는 이걸로서 수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